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대장동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참모가 아니라 문 대통령이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죠. 대장동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 또 파문이 점점 커지고 있는 데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출이 돼서 대장동 의혹 관련 언급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적어졌기 때문에 오늘을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한편 민주당의 내부는 계속되고 있죠. 이낙연 전 대표 캠프의 공동 선대위원장 설훈 의원은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건 객관적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무엇보다 국민을 위해서 대장동 의혹 관련한 수사가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더 제대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10월 12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창업은 역시 크린토피아. 창업 크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빵 창업. 창업 크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빵 창업. 창업 크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빵 창업. 창업 문의 1577-4560. 내 차는 소중하니까 유리막 코팅도 한번 입혀주고 세차는 디테일링 세차만, 그리고 아에르 프리미엄 에어컨 필터까지, 극초미세먼지와 유해가스 저감에 환경기능까지. 내 차는 공기도 달라야 한다. 내가 선택한 프리미엄 아에르 에어컨 필터. 훌쩍훌쩍 알러지엔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알러지엔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유한양행, 수입 한국유씨비제약. 아빠 어디가? 트레버스 보러 가지. 2021년 7, 8, 9월 수입 대형 SUV 3개월 연속 판매 1위. 가족과 친구, 그리고 더욱 커져가는 내 라이프를 위해 10월 트레버스를 3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록 기준, 상세 내용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10월 12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이슈 오늘에선 조리계의 사법시험이라고 하죠. 안동 최초로 조리 기능장 시험에 합격한 분이 있습니다. 안동 종가음식연구원 박정남 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2부 최혜원 시사평론가와 함께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시간이죠. 최혜원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는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안동 MBC 플러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이슈 오늘입니다. 음식 분야의 최상위 국가 자격증이죠. 해마다 관련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 500여 명이 해당 자격증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 합격률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동에서 처음으로 한식 조리 기능장이 탄생을 했습니다. 안동 종가음식연구원 박정남 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박정남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안동에서 네, 감사합니다. 네, 처음이잖아요. 한식 조리 기능장 시험에 합격을 하셨는데 소감을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네, 원래 제가 하반기 시험에서 운이 좋게 결과를 얻었는데요.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요. 주변에서 많은 축하를 해주셔서 정말 요즘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기능장 실기 시험은 또 정교하게도 만들어야 되고 또 예술적으로 표현도 적절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평가 요소인데요. 제가 꼼꼼한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좋은 결과를 어렵게 얻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이어가 보고 싶은 그런 바람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방의 향토 음식과 또 안동의 종가 음식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도 많이 해보고 해보고도 싶고 또 더 매진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종가 음식과 또 안동의 향토 음식을 활용해서 지역을 알릴 수 있고 또 빛낼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되면 되는 건데요. 근데 처음에 운이 좋게 하반기에 시험에서 합격했다라고 하셨는데 운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워낙에 열심히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조리 기능장 시험이 워낙에 어려워서 조리 기능장들끼리는 다 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 모두 8번이나 도전을 하셨다고요? 네, 조리 기능장은 대부분 본인의 일을 하면서 이 전문 분야를 좀 더 넓히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도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저 또한 일과 또 이렇게 병행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또 도전을 한 케이스가 되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제가 가장 바쁘게 다닌 사람 중에 제가 아닐까 싶을 만큼 네. 올해는 휴일도 없이 정말 1분도 가만히 있으면 좀 아까울 정도로 바쁘게 지냈거든요. 하루도 아니고 1분도 가만히 보내지 않았다고요? 네. 네. 저는 소속된 직장이 있고 또 학교 강의 준비도 해야 돼서 늘 시간에 쫓기듯이 준비를 했었지만 네. 또 뭐 그렇다고 힘들거나 또 싫지가 전혀 않더라고요. 네. 늘 즐겁게 즐기듯이 연구도 하고 또 연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또 제 인생에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목표였기 때문에 평생 도전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조리 기능장 소개 음식은 우리나라 음식 전 분야를 공부하고 또 습득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서요. 거듭 실패를 하고 다시 또 도전하고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저 본인에게는 다양한 음식을 계속 공부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실패를 많이 했지만 또 얻은 것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렇게 바쁘게 보내셨는데 그게 힘들거나 싫지가 않았다는 말이 확 뭔가 느껴지는데요. 요리에 입문하고 바로 양식 조리사를 따셨고요. 그리고 얼마 8개월 만에 한식, 중식, 일식, 보거, 제과제빵 조리사 자격증을 모두 다 취득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네. 또 지금은 전통 음식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신데 굳이 한식 조리 기능장이 필요하셨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누구나 그럴 것 같은데요.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도 보면 똑같은 산만 매번 오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산도 가보고 싶고 또 조금씩 더 높은 고지도 하나씩 올라가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네, 특히 조리 분야 쪽에 일을 하다 보면 본인의 전공 분야뿐만 아니라 두루두루 다른 분야에도 음식을 알고 또 있어야 어떤 미션이 주어지더라도 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쌓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전공음식을 연구하고 있고 또 굳이 전공 분야를 가린다면 한식이 전공이지만 이 한식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또 다른 분야들도 알아야 했기 때문에 계단을 밟아 오르듯이 한 단계씩 자격증에 도전을 했고 또 공부를 해왔었고요. 네. 그리고 올해 초부터는 이제 경북의 맛집 탐방이라는 소재로 경북 전역의 전통 음식들과 또 지역의 맛집을 칼럼으로 이렇게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제 개인적 나름으로 이렇게 나름적으로 보람이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경북 지역의 음식을 소개하는 일이다 보니까 좀 더 이론과 또 실물을 갖춘 그런 안동의 종가 음식 전문가의 모습이 칼럼니스트가 되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능장 시험에 이제 어떤 해보다도 올해는 온 힘을 쏟아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력보다는 정말 운이 따라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갑자기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식지 않는 열정인 것 같아서요. 네. 그냥 나오나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면 그 열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제가 처음에 소개드릴 때 안동 종가음식연구원 원장님이라고 소개를 드렸어요. 네. 그만큼 종가음식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셨는데 안동 지역의 종가음식이 발달한 이유는 뭐죠? 네, 안동에는 90여 개가 넘는 종갓집이 산재에 있거든요. 특히 이 중에서는 불천이 제사를 지내는 대문중도 한 40여 군데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종가 음식이 다채롭게 대를 이어올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문중마다 특유의 또 내림 음식도 잘 전해지고 있어서 우리 안동 지방에서 종갓집 음식이 국내 최고로 잘 발달이 되어진 것 같고요. 네. 특히 안동 장씨 집안의 음식 디니방과 또 강산 김씨 집안의 훈자빵을 비롯해서 온주법과 또 음식 절조까지 이렇게 4대 식경이 전해지고 있는 것도 바로 안동이거든요. 네. 네, 이렇게 한 곳에서 이렇게 고조리석,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종가 음식 레시피 책자가 4가지가 전해지고 있는 유일한 곳이 또 되는데요.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지역은 음식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다는 그런 설명이 되겠고 또 그래서 안동 종가 음식이 잘 발달되어 온 그런 좋은 조건 그리고 좋은 토대가 됐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잘 보존이 됐고 잘 발달이 돼 왔는데 앞으로의 비전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종가 음식이 산업화로 시작된 지는 약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전국적으로 안동하면 종가 음식이 또 오를 만큼 안동을 대표하는 그런 브랜드가 되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안동에는 대형 종가음식 전문점이 창업되어져서 현재 외식 산업으로도 성공적인 길을 가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다양한 체험 문화를 통해서 안동의 종가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공간이 안동에 여러 군데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종가음식을 활용한 산업화의 시도는 성공적으로 활성이 되고 또 정착도 되어지고 있는 그런 현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느끼기에 맛은 어떻다고들 얘기를 하나요? 맛도 이렇게 한번 먹어본 사람들은 네. 건강한 음식이기 때문에 또 찾게 되고 또 잊을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상품화 가치가 가장 높은 음식들이 이 종가 음식이 아닐까 싶고요. 네. 그리고 현재 이 종가 음식을 모토로 하는 유통 상품과 또 포장 유통 상품 개발도 한창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종가 음식 브랜드 상표를 활용해서 김치하고 전통주 그리고 뭐 생강 이야기 같은 이런 상품들은 벌써부터 이렇게 전국화가 이루어질 만큼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요. 네. 앞으로 이외에도 이제 상품화가 될 수 있는 종가 음식들의 개발이 많이 되어질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안동 식혜 그리고 뭐 명태 볶부락이라던가 또 김성 장류 같은 이런 다양한 종가 음식들도 상품화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동 하면은 종가 음식을 떠올리게 되고 그런 것들을 전국에서 찾게 되고 또 나아가면 전 세계에서 찾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건데요. 네. 근데 잠깐 말씀을 하셨어요. 음식도 있지만 술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우리 지역의 종가의 가양주도 세계에 내놔도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종가 음식에서 가양주는 최고의 정성이 깃든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제조 과정에서부터 벌써 술맛이 결정이 될 정도로 이 가양주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정성과 또 재료를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집집마다 그 재료와 또 만드는 방법이 다양하고 특히 이 재료에 있어가지고 한약재를 이용한다거나 또 식물의 잎이나 줄기 그리고 꽃을 이용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지역 가양주는 양리성 그리고 계절성 그리고 다양성을 고루 가진 그런 우수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집집마다 이 원료의 처리 방법이라던가 또 숙성 방법에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향이라던가 술의 빛깔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때문에 지구촌이 이렇게 세계인들에게도 충분히 이렇게 어필시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네. 현재 안동 지역에서 이제 가양주 복원 사업은 활성화는 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렇게 일반인에게 쉽게 접할 수 있을 만큼의 산업화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양주 복원을 위해서 이제 그 지원하고 또 전문가의 시연회 같은 그런 홍보 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동의 가양주를 접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앞으로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프랑스 와인이 양식의 유일한 반주라고 본다면 우리의 가양주는 그 이상의 격조 높은 그런 식탁 문화를 도출할 수도 있고 또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훌륭한 경쟁력을 가지기 충분하다고 봅니다. 요즘 뭐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종가 음식 가양주도 함께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원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현재 후황 양성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제자들한테 가르치실 때 음식 철학 같은 것도 가르치실 것 같은데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현재 조리를 전공한 학생들에게 전통 음식과 또 종가 음식 위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리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통 음식에 원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음식 문화를 제대로 또 이해하거나 또 알지 못하면 훌륭한 요리를 만들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음식에 대한 뿌리를 아는 것이 곧 요리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식은 고명 하나 올리는 것만으로도 한식이라는 얼굴로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방수의 고명이라던가 뭐 실고추 한 가닥만이라도 어떤 세계적인 퓨전 음식 위에다가 올려진다 해도 이 한식이라는 걸 충분히 표현해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한식의 원형하고 조리법 그리고 식재료에 대한 뿌리를 반드시 알아야 현대인의 입맛에도 맞고 또 세계인의 입맛에도 맞지만 정체성이 있는 그런 한식을 개발할 수 있는 훌륭한 조리사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그것이 곧 한식 세계화의 길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 말이 또 생각이 나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동 종가음식연구원 박정남 원장이었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다시 찾아뵐게요.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어르신예, 안녕하십니까. 기용아재입니다. 보청기 알아보시는 거 진짜 힘드시지? 이제 하나만 기억해 주이소. 찾아가는 보청기, 집으로 보청기, 보청기 고민 직접 찾아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544 2222 1544 2922 집으로 보청기.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시사 이슈 이야기해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오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연 건데 오후 2시 30분쯤에 시작이 됐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예, 일단 핵심은요. 국정감사 피하지 않고 임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네. 일단 대선 후보로 결정된 되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직 사퇴를 해야 되는데 네. 이 부분 잠정 유보하고 경기도에 대한 국회 감사를 수감하겠다라고 밝혔고,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야권의 공세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여의도 문법과 정치권의 예상에서 벗어난 이재명 후보의 특유의 파격형보다 이재명 후보의 승부수가 이번 국감과 대장동 국면에서 통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은요, 그 당초 최소 10월 말까지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네. 하루라도 더 도정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전했었는데 송영길 대표가 말렸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하루빨리 그 대선에 이제 집중하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고민을 좀 했었어요. 네. 네, 고민을 좀 했었는데 네. 게다가 지금 국감이 바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서는 일단 소나기는 피하자 이런 시각이 적지 않았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그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때릴수록 단단해진다. 이게 이제 정면 돌파한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국감을 통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흥행 국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재명 후보는 이번 국감을 대장동 사업 관련 의혹 해소하고 행정 효과를 알리는 공간을 만들겠다. 아주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고, 오늘 국회 오늘 있었던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를 하면서 대장동 사업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규정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에는 국감까지는 치르지 말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나기를 좀 피한다고 일단은 지사직에서 물러났다가 해명은 나중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뭐 예상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건데.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이번 3차 선거인단 득표율, 이낙연 후보 62.37%, 이재명 후보는 28.3%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압승으로 나왔어요. 이 결과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이재명 후보가 이 확대 해석을 경계하자라고 했어요. 이게 분석이 워낙 다양하게 나와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제가 여의도 쪽에 사람들을 몇 사람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네. 다 달라요. 해석이. 아,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네, 해석이 다 다르고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가장 뭐랄까 충격이면 충격이랄까 볼 수 있는 부분이 투표율이 네. 기록적으로 높다. 이게 3차 국민선거에는 투표율이 81.39%거든요. 그렇죠. 이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수치고 네. 이전에 2차에 비해서 무려 20%나 높은 수치다. 네.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조직이 동원됐다라느니 화천대유로 인한 민심의 이반이라든지 네. 역선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 이재명 경선 캠프의 총괄 특보단장인 안민석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을비를 뚫고 나타난 도깨비다. 뭐 네.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촛불혁명 완수의 적임자로 민심의 호랑이는 이재명을 선택했는데 네. 그런데 이 호랑이 앞에 갑자기 도깨비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도깨비가 무서운지 호랑이가 무서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안민석 의원은 이제 전문가들과 종일 이 도깨비의 실체가 무엇인지 의논을 했는데 네. 잘 모르니까 도깨비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실체가 잡힐 듯 말 듯했다. 네. 그런데 이제 실체는 더는 규명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거 하느니 차라리 다른 거 하는 것이 낫다라는 네. 판단을 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일단 역선택이든 특정 세력의 조직 참여든 이 도깨비의 실체는 밝힐 수가 없다. 시간 낭비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단 캠프 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는 다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하여튼 특이한 점은 틀림없고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오늘 2시 반에 기자회견을 한다면서 관심이 초집중이 됐던 거죠.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결선 투표를 계속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의 신청서 당에 제출하기도 했는데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금 이제 당선증을 송영길 대표가 네. 이재명 후보에게 줬고요. 네. 예, 수락 연설 끝나고 네. 이제 당 중앙선관위에서 정리가 딱 된 거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결선 투표로 간다면은 두 후보 다 우스워지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래서 민주당에 남아 있는 과제는 원팀이 만들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과제로 넘어갈 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부분이 어제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결선 투표로 가는 건 어려울 것 같고 네. 더군다나 당선증 넘기고 되는 상황이라서 더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예. 근데 이낙연 캠프에서는 법원 가처분 신청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 얘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건데 네.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반면교사로 봤던 것이 이로 인해서 탈당한다고 해서 지금 이낙연 후보가 출마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공직선거법상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탈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가처분 신청한다라는 거는 막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끝까지 간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아마 오래되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되든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요일 내에 정리는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넘어가 보면 본경선 첫 4강 토론회도 열렸고요. 그런데 본 경선 막이 오르자마자 연합전선 꾸리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는 원희룡 후보와 손을 잡을 것 같고요. 네. 홍준표 후보는 유승민 후보와 손을 잡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2대1로 나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불을 지핀 거는 윤석열 후보인데 윤석열 후보가 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제 토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원희룡 후보를 극찬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문제의 핵심을 콕 집어 요점을 잘 설명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봤다. 네. 원희룡 후보에 대해 칭찬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두 번의 도지사직 수행 과정에서 각종 개발 사업을 직접 경험하신 것이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네. 그래서 부럽다, 배우고 싶다, 뭐 네. 이렇게까지 얘기했고요. 네. 이에 비해서 이제 그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한 검증을 내부 총질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곤란하다. 이게 내부 총질이 아니라 검증이다. 이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전날 유 후보가 TV 토론에서 이야기했던 윤 후보 통해서 천공스승 등 이 역술인 공세한 것에 대해서 윤 후보 지지자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두둔하면서 방어막을 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일단은 2대2로 그렇게 합중 연행하면서 갈라졌는데 토론회가 계속 가면 갈수록 이것이 계속 단단하게 고정돼서 갈 건지 아니면 또 이제 또 다른 손을 뻗쳐서 나뉘어질 건지 이건 좀 더 두고 봐야겠죠. 광주 토론회에서 윤승민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간 공방이 아주 거세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사실 두 분 사이에 이 그 공방이 거센 거는 이전 토론도 그랬거든요. 그랬죠. 왜 후보 토론 끝나고 나서 서로 따졌다 하면서 말이 서로 다르지만 어쨌든 충돌이 있었던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봐서 하여튼 그 경선 토론이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강하게 강하다고 표현하니까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만큼 재밌어진다라는 얘기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보는 사람으로서는 되게 재밌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연합전선 어떻게 꾸려질지 아니면 지금 이 연합전선이 더 단단해질지 앞으로 9번의 토론 남았으니까요. 매주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